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손해보험 등록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17번까지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할 경우, 동일하니까 일단 전부 보험이네요.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손해액 전액 보상하죠. 전부 보험일 경우에. 2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니까 초과보험이네요. 전부 손해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80% 이상인 경우에 전부 손해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맞죠. 일단 3번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일단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전부 손해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은, 자, 예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요. 보험가액은 9천만 원이니까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더 많네요. 초과보험인 경우에 우리 방금 1번 문제에서 봤죠. 손해액 전부를 보상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2번은 7영업일 이내고요. 자, 3번 지문 한번 살펴보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자, 같은 7일 7일이 나오는데 어떤 게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기일에 맞는 내용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어떤 겁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신체와 관련된 보험금인 같은 경우에는 청구 서류 접수받은 날부터 대부분이 3영업일 이내죠. 자, 재물과 관련돼서는 7일인데 이 7일이, 자,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일단 지급 보험금 결정하고요. 그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가 아니면 임의겠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4개의 지문 중에 가스사고, 승강기 사고,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은 얘가 의무보험이고요. 의사, 병원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임의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 기상조건, 날씨 등 특정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고객 등에게 시상금을 주는 보험. 자, 어떤 보험이죠? 4번 컨틴전시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한번 보죠. 1번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에 대해 납입 최고기간, 독촉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납입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해지시키는 않죠. 2번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설계된 것을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납입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면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장기손해보험의 갱신형 보험이란 보장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주기별로 변경되는 보험이다. 자, 갱신형 보험은 뭔가 주기별로 변경이 되긴 되죠. 근데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할 보험료가 변경이 되는 것이 바로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은 비과세, 10년 이상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죠. 7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의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한은 뭡니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같이 암기를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8번 보죠. 다음 중 계약 취소. 자, 취소, 해지, 무효. 요걸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통 취소 사유는 흔히 말하는 3대 기본 지킴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얘가 다 세 가지가 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죠.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 통지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급격히 변동했을 때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지를 할 수가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 2, 3, 4번 지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보죠. 1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이 책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 책임 이행이겠죠. 아니면 이제 뭐 환급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이행이겠죠.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을 우리가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의 내용이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네요.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저축보험 연간납입보험료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준이 5,500만 원이고요. 종합소득자인 경우에는 4,500만 원 기준이죠. 야, 이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세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세율이 다르죠.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많으니까 세액공제세율도 낮아집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12% 플러스 지방소득세 10%니까 1.2를 더해주죠. 그러면 13.2%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그다음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플러스 지방소득세니까 16.5%의 세액공제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네요. 2번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연금소득세는 부과가 되죠. 다만 저율과세 3에서 5% 저율과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연금저축과 부과된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된다. 네, 특약은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장성 보험료 합산을 해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5%, 기타소득세 15%가 적용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자, 이 1,200만 원인데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뭐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어요. 보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자, 확정급여형이 있고 DC형, 확정기여형이 있죠. 이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몇 퍼센트 사회 적립해야 되는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서는 확정급여형, DB형인 경우에는 2022년도 이후 몇 퍼센트? 100%죠. 이건 여러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올해 자주 조금 보이네요. 자, 2022년도 기준 이후는 100% 사회 적립을 해야 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나다라
보기의 내용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가 함께 체결된 경우, 자기 차량 손해는 해당이 없죠. 가는, 예. 대인배상 1, 2, 대물, 그 다음에 자기 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가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피보험자 1인당 보상 한도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약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뭐, 각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르겠죠.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하고 가족 한정 특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한 경우 누구나 운전하는 특약에 자동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틀린 지문은 라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화물자동차 구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적재정량 5톤 초과 되게 무겁네요.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3종이 아니라 1종이죠. 1종. 예, 1종이 되겠습니다. 2번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2종. 얘는 맞는 표현이네요. 3번 화물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번, 2번에서 본 적재정량, 톤으로 우리가 구별했죠. 적재정량으로 구별합니다. 4번 적재정량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아까 5톤 초과가 1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하는 2종부터가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이 되는 담보를 모두 고른 것은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자, 어떤 담보에서 보상이 되느냐? 대인배상 1, 2, 대물,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배상 1에서만 배상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대인배상 1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 신체 사고네요. 1번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게 바로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대한 내용이네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번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공제하지는 않죠. 3번 부상보험금은 상해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부상보험금은 상해 등급별로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상해 등급에 따라서 그 보상 금액을 상해 등급별 한도에 따라서 실손 보상을 하는 거죠. 가입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실손 보상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용어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구종건설기계는 포함을 하지요. 얘는 맞는 표현이네요. 2번 운행이란 그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 보유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보유자가 일단 소유자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 내지는 뭐 관리,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 보유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상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7번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